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바로잡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당시에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중요한 일은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고,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건강, 가족, 그리고 다른 소중한 것들이 기다려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 여러분은 돈과 성공을 쫓느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미룬 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날 60세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후회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이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입니다.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20에서 3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건강과 평화로 가득 찰까요? 아니면 외로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찰까요? 모든 것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일해보면 쉬는 시간도 생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는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가족을 돌봐야겠어요. 그러면서 건강검진과 셀프케어도 다음 달에 하자는 생각으로 미루곤 한다. 하지만 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점차 심각한 질병으로 변해 일찍 알아차리지 못하면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바쁜 일정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은 계속 잊혀졌습니다. 점점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다시 연락하고 싶을 때는 이미 사라져 버립니다. 미루기로 한 선택의 결과를 돌아보면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오늘 미루는 일은 내일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의 70%가 젊었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통계국 오피스 포 내셔널 스터티스틱스의 생애주기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55%는 특히 은퇴 후 재정적으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사는 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반면 40%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느꼈고 45%는 사회적 고립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까? 건강, 돈, 관계, 심지어 삶에 대한 전망까지도 모두 만족스러운 삶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80대 노인들은 종종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공유하지만 동시에 귀중한 교훈도 남깁니다. 이러한 팁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나침반입니다. 오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서 알아야 할 귀중한 인생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노년기에 행복한 삶과 충만함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비결입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면 큰 결과를 가져오는 작은 결정과 행동을 통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통찰력과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보세요. 여러분은 위대한 선조들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간단히 한번 클릭하면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60세가 되어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은 무엇인가요? 돈, 명예, 아니면 성공?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건강이 좋을 때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건강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나중에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84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옛날에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퇴하고 나서 모든 것을 나중에 끝내고 건강을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쉬는 날도 없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걷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다면 돈도 명예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은 모든 성공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돈, 관계, 꿈은 모두 건강에 기초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실제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체육관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약 20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체가 더 활동적일수록 건강이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운동을 멈추면 건강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운동은 신체를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도 단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운동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당신 안에 있는 강한 삶의 의지를 일깨워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60세가 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잠재적인 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한 이상이라도 일찍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선택적으로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 있어서 양보다 질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작지만 올바른 행동을 취하면 미래에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 먹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원하는 걸 다 먹어 라는 사고방식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각성제를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자주 섭취하면 신체가 점차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식습관을 결합한 것은 건강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몸을 보호하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긍정적이고 강해집니다. 오히려 건강한 정신은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만 돌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삶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하지만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삶의 모든 기본적인 조건들이 향상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정적 안정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돈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혜롭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버는데 바빴고,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모든 게 더 안정될 거라고 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돈은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우리가 돈을 통제할 때 그것은 유용하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삶은 걱정과 탐욕으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야망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한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모하고 무한한 투자가 위기를 초래했고, 그의 사업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 씨는 돈이 끝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단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결코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옳았습니다. 실제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야망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고 돈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첫째,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지 마세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는 투자 원칙은 항상 참입니다. 연금 투자, 부동산, 심지어 이자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세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용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지출도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에 얽매여 돈이 있을 때 돈을 벌어라 는 오래된 속담을 잊어버립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에 항상 대비하세요. 나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료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럴 때 보험이나 비상시 저축이 꼭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지속 가능한 삶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것입니다. 돈은 재정적 안전망이 될 수 있지만, 그 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부는 높은 소득에 달려 있지 않고 현명하게 지출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어떻게 삶에 쓰느냐로 측정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삶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희생한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돈이 단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좋은 자금 관리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가장 큰 자산이며 어떤 돈보다도 소중합니다. 인생에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깊은 관계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실한 인연이 없는 삶은 외롭고 공허할 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면 사람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산입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진정한 사랑은 가족, 친구, 신뢰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귀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며 삶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노인의학을 연구하던 84세 김영수 씨는 한때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직업에 쏟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언제든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성장했고 친구들은 떠났고 그는 홀로 남아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돈은 늘어날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는 사라질 것이라고 후회한다. 가족관계는 공통의 관심사, 간단한 대화,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키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 관계든 오래된 친구 관계든 우정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관심과 안부 묻기, 추억 공유 같은 작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랜 우정은 큰 힘의 원천이 되어 어떤 역경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개방성, 진실한 태도, 자원봉사나 개인 취미 등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즐거움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나고, 깊은 지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관계도 노력 없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정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관리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친절함을 보이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은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축할수록 가치가 오르는 돈과 달리 인간관계는 날마다 노력하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개발의 여정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됩니다. 공자는 배우는 것을 멈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후회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멈추면 새로운 기회는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지식과 경험을 확장해야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60세에 은퇴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던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의 일상은 칙칙하고 공허했다. 그녀는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컴퓨터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공부가 어렵고 낯설었지만 점차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해 배우는 것은 그녀가 자녀들과 더 쉽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진 편집 기술로 인해 그녀의 여행도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많이 남겼습니다. 뭔가를 배우기 시작한 순간 내 삶이 되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학습은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확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아니면 단순히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 등 모든 노력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기술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학습에 특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의 소통과 연결은 필수적입니다. 평생학습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학습은 영혼의 깨달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영감의 원천이 되세요. 학습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밝혀주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배우고 성장하세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항상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이지만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길 마음이 없다면 모든 노력이 쓸데없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과 감사하는 태도를 결합하고 현재 순간을 즐기면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 사람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습과 성장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목표만을 쫓는 데만 집중한다면 현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또한 충만하게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현재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내일의 행복이 온다고 해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김미 씨는 은퇴 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흥미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녀는 여행, 새로운 취미, 의미 있는 계획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탐구하겠다는 목표를 계속 세우면서 스트레스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가장 소중한 것은 현재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미완의 계획에 시달리기보다는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즐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에 얽매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살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최대한 즐기세요. 현재 순간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감사한 작은 일을 적어보세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쌓이면 큰 만족감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간단한 질문은 여러분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버리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인생은 한 번에 하나의 큰 성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기쁨과 순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돌보고 재정을 관리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마지막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은 오늘의 행복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했듯이 오늘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현재입니다.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기다린다면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최대한 살아가세요. 현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요.